전세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리겠다. 6억 5천에서 10억 5천이 됐다. 도대체 왜 전월세 대책이 안 나오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최근 한 커뮤니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월세뿐만 아니라 집값을 올린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와 집값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올린 범인이 누구냐? 공급 부족, 정부 정책, 전부 맞는 얘기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1년에 4, 5%씩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10억짜리 집이 1년에 5천씩 매달 400만원씩 오르는 게 기본입니다.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나 자재값도 매년 올라가니까요. 그럼 다들 얘기하는 공급 부족이나 정부 정책 때문에 오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공급과 집값은 간단한 수요 공급 함수입니다. 현재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지역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41년까지는 세대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집을 계속 짓는데 집이 왜 부족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집이 낡아서 철거하거나 용도 변경 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낡은 집이 있는 자리에 지하철을 만들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공원을 짓기도 합니다. 또 기존 집을 상가나 사무실로 전환하기도 하고 외곽에 오래된 집들은 철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 멸실이 되는 거죠. 물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빈 땅에 아파트를 1000세대 지으면 순수 1000세대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외곽이 아니라 중심부입니다. 서울이나 중심부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청가구를 철거하고 1500세대를 지으면 실제로는 500세대만 늘어나는 셈이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할 때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공급이 부족하냐?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좋은 위치에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0세대를 멸실하면 순간적으로 집이 부족해지거든요. 집을 부수면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전월세와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보통 이주부터 철거 그리고 입주까지 최소 5년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실제 효과는 다음 정권에서 보는 거죠. 정부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서 이걸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다주택자라는 마귀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지일 뿐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왜 오르냐? 어차피 집 개수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월세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15명이고 다주택자가 10명 있습니다. 시장에는 다주택자 전세 물건 10채가 있고 경쟁률은 1.5대 1이죠. 다주택자 규제로 5명이 팔고 임차인 5명이 샀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임차인은 10명이고 전세 물건은 5채가 남습니다. 경쟁률은 2대 1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드니 남아있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은 극단적인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인허가부터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최소 5년은 공급 부족이 100% 확정입니다. 전월세 폭등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2, 3년 뒤에는 지금 집값도 추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의 시작이고 아직 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건 집주인이 왜 전세를 놓을까 궁금해하는 세입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세로 4년 살며 매달 200만원씩 모아도 겨우 1억입니다. 그 사이 집값은 2, 3억이 오릅니다. 내가 흘린 땀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전세는 철저하게
집주인이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에 내 돈 2억을 넣고 전세 4억을 줍니다. 3억이 올라서 9억이 되면 나는 2억을 넣고 3억을 벌게 됩니다. 전세를 줬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월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6억짜리 집에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고 내 돈 1억을 넣습니다. 그리고 1억에 140 월세를 줍니다. 대출이자가 한 달에 200만원씩 나오면 내 돈 1억에 월세를 제외한 60만원씩 1년에 72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4년 뒤 총 2880만원 내고 3억을 버는 셈이죠. 물론 보유세도 내야 되지 않냐, 그리고 4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보유세는 2년마다 월세 올린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 부족이나 정부 정책을 보면 금융위기나 핵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떨어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있는 집값이 2, 3억이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가정이거든요. 영상 잠깐 멈추고 10초만 생각해보세요.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집 사는 걸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대출도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돈 있는 사람은 많고 돈을 풀면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 옵니다. 저도 상담하는 분들께 하락장에 갈아타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락장이 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좁혀질 뿐 장기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월세에 거주하면 갑자기 하락장이 오더라도 절대 집을 못 삽니다. 오르면 비싸서 못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안 삽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 올랐는데 사도 되냐? 재작년부터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은 아직 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이 되면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 뒤에 불나방처럼 달려들겠죠. 작년에 우리 채널에서 코스피 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지금 달려드는 것처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집값이 더 빨리 오릅니다. 월급으로 집값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맨발로 슈퍼카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세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흔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고 하죠. 나는 큰 수익을 원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는 돈을 아껴서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돈을 아낀다고 빌라나 구축 아파트에 살면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축이나 빌라에서 잠깐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 쓸 때 같이 쓰면 내 집 마련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집 사는데 당장 공부해서 투자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서 실거주하면 됩니다. 갈아타기를 고려한 내 집 마련은 투자 관점에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내 집 한 채 좋은 것만 사도 돈이 따라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집 먼저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사고 나서 투자를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비싼 집 사면 대출이자 갚고 은행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구축 아파트나 월세에 잠깐 살아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 3년 준비 잘해서 평생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 집을 사서 더 많이 올라갈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 집이나 다 사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억 미만 아파트는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21년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인 아파트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선호도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1등부터 입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탄은 분당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성과급이 얼마가 나오건 간에 못 이깁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가격이 붙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어디가 더 높을까요? 최근 영상에서 지금은 수지용인 뿐만 아니라 동탄 1위랑 평촌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순간적인 가격 역전은 지역 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아파트를 사면 작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을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 지역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눌린 아파트들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 집을 사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지, 얼마짜리 집을 사야 할지, 뭐부터 봐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일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집을 잘못 사서 너무 크게 손해를 봤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던지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 박탈감이 정말 심하거든요. 특히 처음 집 살 때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부동산 잘 모르는 분들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집을 왜 사냐? 거기를 왜 사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경험이 있으신 분께 꼭 물어보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없으면 댓글로라도 질문 남겨주세요. 성의 있는 댓글은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이나 상담, 댓글에서도 저나 저희 가족이 매수 안 할 곳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소개해달라고 광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수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집값을 올린 범위는 공급 부족이나 정부 정책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이라는 내 자산을 소유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도 되지만 내 집 마련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선호도 자체가 떨어지거나 당장 가격이 올라서 비싼 집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몇 억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물어보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도와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내 집 한 채는 생존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